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방류와 관련한 한일 관계, 국제사회 분위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는 저는 예상보다 이제 빠른 결정에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20일 그 이제 기시다 수상이 후쿠시마 원전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와 또 긴장감들이 이제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너무 좀 그 졸속으로, 즉 이제 어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결정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134만 톤의 오염수가 원전 부지에 1000여 개의 저장 탱크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방류를 하게 되는지 그 절차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34만 톤 정도가 이제 보관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 화면에서 이제 자주 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후쿠시마 원전 그 부지 안에 대부분이 이제 저장 탱크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이것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뭐 빗물이라든지 지하수 때문에 오염수 형태로 있는 것이 이제 저장 탱크에 이제 그 다액종 시설, 즉 알프스 시설 그 이제 설비를 통해서 이제 정화 된 형태로 이제 보관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류처럼 이제 저장돼 있는 저장 탱크에서 일부를 추출해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알프스를 통해서 이제 여과를 하게 됩니다. 이 여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많은데, 대체로 이제 그 삼중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한 62개 정도는 이게 정화가, 즉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삼중 수소인데요. 이 삼중 수소를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 바닷물을 이제 희석시키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이제 1리터, 그러니까 1톤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1리터죠. 1리터의 이제 오염수를 이제 1톤을 1,200톤 정도로 이제 희석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제 희석을 시키게 되면은 이 삼중 수소가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1km 떨어진 이제 바다로 연결돼 있는 이제 해저 터널로 보내서 이제 그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 것인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1톤의 오염수를 1,200톤의 바닷물에 희석해서 내보냈는데, 사실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듯이 역시나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방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프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가 방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동경전력이 이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청한 대로, 그리고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승인한 대로, 그리고 IAEA에 이제 그 보고한 대로 이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긴급 차단 장치들이 이제 마련돼 있고, 또 이제 그 차단 장치 이전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1시에 이제 방류가 됐었습니다만, 이 방류한 그 결과치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를 그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후쿠시마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고 지난 6월에도 원전에 방문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셨고 다른 어떤 분보다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원전에 가보니까 오염수 보관 현황이라든가 이런 시설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원전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오염수 저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제 이미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6월 초에 갔을 때도 실제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 정보 공개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보 공개가
이제 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만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보 공유, 정보 공유의 상황들은 상당히 좀 미흡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에서 1km 떨어진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후쿠시마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에 방류를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오염수가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어민분들의 어떤 분위기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민들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죠. 네. 우선은 이제 그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2015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민들의 동의, 네. 납득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불충분 상태에서 이제 진행됐다는 거 하나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제 좀 격양된 분위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km 왜 1km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1km에 방류하는 것은 그 어업이 실제로 어민들이 1km 밖에서 그 어업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민들이 조업하는 영역 안에서 방류한다는 이제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이제 바닷물을 받아서 아까 희석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 바닷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닷물을 담아오는 퍼오는 지점들이 이제 1km 이내 이제 네.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하기 위해서 1km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방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민들의 반대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나라보다 수산물 소비가 많은 나라 중에 한 곳이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기해서 일본인들의 어떤 수산물에 대한 소비의 변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감지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실제로 뭐 일본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일매일 이제 그 생선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소비량이 이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일본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려가 나타나고 이게 불안신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우려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소문의 피해라든지 네.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선 이제 그 기시다 수상도 그러니까 이 방류를 결정하면서 어쨌든 정부에다 요청한 것이 이제 대형 수퍼라든지 이게 그 생선들이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후쿠시마 생선들이 네. 수산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즉 이제 그 소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만전을 기하라고 한 부분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원전을 또 직접 다녀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전에서 오염수 저장 탱크가 정말 많고, 그걸 이제 보관하는 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뭐 오염수에 이제 빗물이라든지 지하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오염수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후쿠시마 원전 핵 연료 잔해를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지금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게 지금 일본 정부의 최종 목표가 2051년까지 원전도 완전히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를 완료한다라는 게 목표인데 이 최종 목표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제 사실 2011년 3월 12일 날 제가 그 원전 폭파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계기로 저도 이제 원전 문제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폐로 계획이 이제 뭐 어쨌든 2051년까지 돼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폐로와 관련해서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키는 부분들은 지극히 작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반신반의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뭐 1000기 이상의 오염수들이 저장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아까 그 알프스 시설 제거 장치를 거친 거는 한 30% 정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아직까지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거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제 방류하는 데 있어서 이 방류하기까지의 과정이 한 그 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70%를 2개월 걸려서 이런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탱크가 거의 98% 이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빈 탱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지금 알프스 그 제거 장치를 여과한 이 제거수를 보관해 있다가 이걸 방류를 해야 되는데 네. 보관할 시설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떻게 보관할 건가라는 방법도 아직 명확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폐로로 향하는 어떤 여정 그리고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확정되지 않는 그 불안정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90톤 정도의 오염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제 2051년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의 계획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라도 간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앞으로 한 30년가량 해양 방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기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앞서서도 인근 어민들 그리고 일본 내부의 여론에 대해서 좀 전해주셨는데 원전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제 그 공식 결정되고 방류가 되면서 어쨌든 방류 결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여론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추상적으로 8월 말에 결정이 이제 방류를 할 거던 상황하고 이제 막상 결정이 되면서 그런 우려와 이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어떤 그 반대 여론, 비판 여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네.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쿠시마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미야기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와 동경 전력을 중심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연료봉이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그런 사고를 유발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처리하는 이제 폐로나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뭐랄까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네. 주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이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부담, 불안, 이제 가해를 했다는 이런 명분으로 이제 어쨌든 소송을 제기를 하기로 했고 아마 다음 달 8일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IAEA 현장 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를 좀 상주하게 해달라 이게 애초에 우리 정부의 요청이었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기 방문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충분치 못하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우리 외교부에서는 정기 방문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 부분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보다 이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반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한국에게만 그 상주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기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IAEA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공평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제 2주간 이게 방류가 되긴 되지만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방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2주마다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매 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근에 좀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런 행보였는데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이제 한미일 예.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제 일본에도 대대적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됐고 일본에서 이제 보도된 것 중에서 어쨌든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것들은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봤던 그 화면 중에서
실제로 이제 3국의 그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수상에게 악수를 먼저 청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이 이제 어쨌든 한일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물론 미국이라든지 IAEA라든지 어쨌든 이 방류와 관련해서 이제 지지를 보내는 단체라든지 국가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한일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한국의 어쨌든 그런 접근이나 노력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기시다 수상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야 한다. 예. 뭐 이런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 학원대학교 교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